네, 안녕하십니까. 진우뮤직의 이진우입니다. 예, 잘들 지내셨죠?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못하다가 오늘 또 몇 가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실 것 같고요. 네, 엘프 919 반주기하고 YDS 150 전자 색스폰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많이 이거 연습을 하고 푹 빠졌는데요. 엘프 919가 여러 가지 기능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엘프 919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반주기가 뭐 기능이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 YDS 150 전자 색스폰을 엘프 919에 물릴 때 그 음압 레벨 그 입력 단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엘프 919 화면이 바탕 화면에 떠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음향 설정이 있어요. 음향 설정. 네, 음향 설정. 음향 설정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어, 이제 보면 이 반주기 뒷면에 보면 이렇게 마이크 1, 2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1, 2 단자를 이렇게 눌러 터치를 해보면 화면을 터치를 해보면 네, 밑에 입력 프리앰프 설정이 있는데요. 마이크 1과 마이크 2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1, 마이크 2. 네, 원래 이 마이크 단자가 한 잭당 팬텀 잭하고 일반 5.5파이 잭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팬텀 잭을 꽂거나 이렇게 뾰족한 5.5파이라고 그러나요? 그 단자를 꽂게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쓸 때는 보통 뭐 팬텀 잭을 꽂거나 아니면 일반 그 5.5파이 잭을 꽂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이크는 쓰고요. 여기에 그 연결하는 게인이 나옵니다. 그 마이크 채널 1번, 2번마다 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인을 적절히 조절해서 에, 받아들이는 음량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2 인풋 2에다가 그 전자 색스폰 이어폰에서 나온 음을 여기 마이크 2에다 입력을 시켜주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개인이 좀 아래로 내려놨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만지면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좀 내려놓은 이유는 요거를 그냥 현재 마이크로 돼 있어요. 마이크 요거를 그냥 이대로 너무 높였으면 어, 전자 색스폰에서 이미 증폭이 돼서 소리가 증폭돼서 나오기 때문에 볼륨 조절 여지가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전자 색스폰은 마이크가 아니에요. 자체에서 증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마이크 2를 갖다가 라인으로 바꿔줘요. 라인. 네, 이렇게 라인으로 바꿔주면 게인을 세팅되어 있는 이 전자 색스폰 게인을 받기 위해서 엘프 919가 게인을 아래로 낮춰서 세팅을 만들어 놨어요. 이 라인 인은 이미 증폭되어 있는 프리앰프 단 이상 증폭되어 있는 출력을 쓸 때 라인 인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전자 색스폰을 이 라인 인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자체적으로 이펙터, 리버브 기능을 이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주기에서 리버브 기능을 쓰면은 어느 정도 웅장한 공간감을 맛보게 되는데요. 라인인 같은 경우는 리버브를 이펙트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거든요. 예, 마이크로 이렇게 마이크로 바꿔서 쓰는데 전자색스폰에서 출력을 어느 정도 낮춰서 쓰는데 보통 전자색스폰 볼륨을 3이나 뭐 요 정도 넣고 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 게인은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느 정도 전자색스폰으로 연주할 때 음압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요 창을 닫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펙터가 있죠. 네, 이펙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 인풋 1에 되어 있어요. 인풋 1인데 지금 제가 인풋 1을 제가 이 방송하는 마이크로 쓰고 있거든요. 이 멘트로 되어 있죠. 인풋 1 마이크를 네, 이렇게 악기 3, 2, 1 이런 식으로 하울링 리버브가 들어가게 돼 있죠.
저는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멘트로 놓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멘트면서 음성 변조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바꾸면 남자 소리로 바꾸기도 하고, 네, 소년으로 바꾸기도 하고, 네,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음으로 바꿔놓으면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 1번 채널이고요. 마이크 2번 채널을 네, 이렇게 바꿔주면 마이크 2번 채널로 가는데, 마이크 2번 채널 이펙터 기능이 간편 모드하고 고급 모드가 있거든요. 아까 1번 채널도 마찬가지고 2번 채널도 마찬가지. 고급 모드로 가면 자기가 리버브, 에코 이런 거를 자기가 조절을 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채널당 뭐 필터, EQ, 컴프레서, 리미터 있고 음성 변조, 에코, 리버브 이렇게 또 하울링 제어까지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써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간편 모드로 바꾸면 네, 이렇게 그 전자색소폰을 요 인풋 2에서 간편 모드로 놓고, 저는 이제 보통 이 공간감을 너무 주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3번이나 2번이나 이렇게 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2번 채널은 제가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니고 전자색소폰이 몰려 있는 채널인데요. 네. 그리고 악기 3 정도 넣으면 하울링 어느 정도 리버브가 잘 나와요. 이렇게 쓰고 있고, 뭐 역시 마찬가지로 2번 채널도 뭐 이 공간감을 여러 가지 세팅으로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 위쪽으로 갈수록 공간감이 심해져 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3번이나 2번 정도 공간감을 놓고 쓰고 있고, 네. 보통 이제 3번 정도 놓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일 축하송. 네, 요렇게 지금 마이크 2번 채널 공간감을 요 정도로 쓰고 있는데, 요 정도 쓰면 뭐 무난하게 연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샘플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적당히 연주도 잘 되고, 이 LF919가 뭐 믹서가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 채널 1번, 2번 쓰고, 근데 그대로 앰프에 물리면 됩니다. 중간에 이펙터 기능이 있는 뭐 믹서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이 방송도 엘프를 통해서 컴퓨터에 집어 넣어 가지고 녹화도 하고 뭐 음악 녹음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용한 기능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엘프 929를 쓰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조금 더 소개해드릴 것은, 이 악보를 보시면 상단에 134라고 속도가 나와 있어요. 방금 연주한 노래가 분당 속도인데요. 134.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은 잠깐 짚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 하단에는 마디가 122마디라고 돼 있어요. 122마디. 그리고 속도는, 분당 속도는 134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곡을 연주할 때, 이거 어떻게 빠르기를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반주기가 그냥 틀어놓으면 나오니까 따라가는데, 개념은 좀 알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하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씀을 또 올릴 건데, 이 분당 연주 속도 134하고 마디 122개. 네, 마디가 122개죠. 마디가 122개인데요. 이 122개 마디를 몇 분 안에 하는 것인가? 오른쪽 하단에 보면 3분 34초라고 되어 있어요. 총 길이가. 소요 시간이. 그러면은 이게 3분 34초를 122마디로 나눠보면 한 마디당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34라는 분단 연주 속도 134라는 게 어느 정도 한 마디를 연주해야 되는 거 개념이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메트로놈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 속도감을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익히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반주기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는데, 3분 44초 이거를 122마디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이면은 368, 180초에 214초 214초를 122마디로 나눠보면 초당 속도가 나와요. 예. 214초를 122로 나눠보면 속도가 나옵니다. 네.
마디당 1.7초 나오네요. 1.7초. 1.7초. 맞는지 한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 보여드린 거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죽이 화면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120에 2초 정도 소요되고, 예, 4분음표 분당 속도 120이라는 것은 2초 소요되고, 네. 그 다음에 140은 1.5초 소요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 분당 속도가 134예요. 134를, 네, 3분 30초 동안 연주해야 되는데, 마디가 122마디, 예, 214초를 122마디로 날아오면 초당 1.75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120에서 140 사이 134니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5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자꾸 속도가 빨라지죠. 뭐 4초, 3초, 3.25, 2, 1.5, 1.25 막 이렇게 마디당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개념 잡는데 우리가 그냥 뭐 연주는 반주기가 해주니까 따라하지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종이 악보 줬을 때 아이 분당 속도가 100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연주해야 되나? 어느 속도로 해야지? 100이면 한 3.25초 정도 마디당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몸으로 익어놔야 되는데, 아무튼 이 반주기에 나오는 속도 개념은 네, 반주기에 나오는 속도 개념은 네, 반주기에 나온 속도 개념은 그렇다. 반주기의 맨 왼쪽 상단에 134, 4분음표 134 알레그로라고 되어 있고, 맨 왼쪽 아래쪽에 보면 122마디라고 되어 있고, 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소요 시간이 3분 34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올려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주기에 좀 좋은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애창곡을 자기가 저장할 수가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해놔봤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곡. 이 반주기가 뭐냐면, 어디 가서 연주를 하려면, 자기가 이제 준비 안 해놓으면 무슨 곡을 연주할까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는데요. 이렇게 애창곡을 저장해놓으면 가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창곡을 이렇게 저장해놨죠. 근데 저장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한 두 곡만 했으면 좋겠는데, 두 곡만 연달아 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여기 메들리 생성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예, 중간에 보면 메들리 생성. 이 메들리 생성을 살짝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 메들리 생성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두 곡만 하고 싶어요. 이 중에서. 그럼 이제 메들리 중에 이 중에 어느 걸 빼야 돼요. 네, 메들리 삭제합니다. 삭제. 또 다 빼요. 자, 위에 두 개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선곡. 딱 선곡 누른 다음에, 네, 연주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거 하고 바로 다음 곡이 나오고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프 반주기가 기능이 좋은 게 너무 많더라. 제가 뭐 미처 소개 못 해드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주 좋은 기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엘프 반주기이신 분들은 잘 즐겨 쓰시고, 또 반주기를 새로 마련하시거나 또 뭐 해보고 싶은 분들은 뭐 또 이렇게 반주기를 좀 선택하시는데 참고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애창곡이 있어요. 애창곡. 애창곡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테마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테마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니 나 어디 가서 7080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럼 테마별 누른 다음에 7080 눌러가지고, 예, 7080 중에 아주 좋은 노래들 쭉 나와 있죠. 예, 그 중에 잡아서 연주하면 됩니다. 가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하실 건가? 네, 직관적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성인가요 애창곡. 네, 성인가요 애창곡 하나 눌러봐요. 네, 그럼 성인가요 애창곡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디 가서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여성 발라드 하나, 소 타이틀로 해서 곡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골라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다른 반주기에도 다 있겠죠. 예, 있겠지만 아무튼 이 반주기에도 그런 게 있다. 예, 나가수의 노래를 하고 싶어요. 예, 나가수에 있는 노래. 예, 나가수에 있는 노래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수에 있는 노래가 뭐 많네요.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로 두서없이 막 빠르게 말씀 올렸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뮤직의 이준이었습니다.